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읽어주는 남자 교산입니다. 자, 지금 시리즈로 부의 추월 차선이란 책을 주제별로 그리고 좀 강한 울림이 있었던 부분만을 골라가지고 한 10번 정도, 12번 정도에 한해서 좀 시리즈로 같이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챕터, 네 번째 챕터 있잖아요. 페이지로는 46쪽입니다. 이쪽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필자가 어떻게 해서 그 평범한 소시민적 삶에서 그 부의 길로 그 들어서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필자의 그 어떻게 보면 인생사를 좀 가볍게 그 보면서 그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아마 그 울림을 강하게 받았을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일단 부자가 된 그 주인공 필자가 자기가 그동안에 무수히 많이 해왔던 고민들, 그리고 시행착오들, 그리고 그동안 알아왔던 노하우들을 총 집대성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깨우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가장 핵심적인 그 일종의 틀이죠, 틀. 이 책의 전체의 틀. 그 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자 읽어봅시다. 먼저 이 필자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 두 번째는 서행차선, 세 번째는 추월차선.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요리법 있죠. 요리할 때 레시피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도에 해당하는데 앞으로 살아갈 지도, 돈을 벌기 위해서 나아가는 갖고 가는 지도지요. 그 지도는 여러분의 지도는 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필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한 재정적 상황은 의도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도를 따라온 결과물이다. 당신의 인생이 전개되는 방식은 당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그 선택들은 당신의 신념 체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신념 체계는 당신이 선택한 지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현재 자기 자신은 과거에 쭉 자기가 살아왔던 것의 결과물이다. 자기가 하루하루의 결정들 또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자기가 하루하루 먹었던 음식들 또는 하루하루 했던 생각들 또는 하루하루 습관처럼 해왔던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 당신을 만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특히 위인들이라든가 성인들, 그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일종의 명품 그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그런 사실을 잊고 살죠, 그죠? 과거의 모든 자기가 해왔던 판단이나 모든 것들의 결과물이 지금 현재의 당신이다. 아주 어떻게 보면 섬뜩한 말이죠, 그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다른 선택을 내려라. 이겁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다른 선택을 내려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가 살아왔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인간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어떤 자기의 성취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또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다 해당되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면 그러면 인생을 바꿀 필요 없죠. 그죠? 다른 선택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까지 잘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야죠. 그죠? 그렇지만
뭔가 자기가 살아왔던, 아니 지금 현재의 모습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좀 더 나아지고 싶고 발전적이고 싶고 있잖아요. 이 다른 인생을 좀 한번 꿈꾸어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선택을 내려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뭘 일단 바꿔줘야 되느냐? 작은 하나하나의 행동 방식들, 사고 방식들, 이런 것들도 다 바꿔나가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나의 그 철학, 그 철학이 바로 지도죠, 지도. 요리를 하려면 펼쳐드는 레시피, 그겁니다. 다른 선택을 내려라. 이게 다른 지도를 과감하게 바꿔라 이거죠. 다른 선택을 내리고 싶다면 신념 체계를 바꿔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겠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삶에 만족하면서 살겠어. 이렇게 만약에 살아왔다면 그걸 버리고, 나는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큰 부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일단은 신념 체제를 바꾸란 얘기입니다. 당신의 신념 체계는 당신이 어떤 지도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 변화한다. 자, 그래서 부를 향한 재무 지도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로 가는 지도, 두 번째는 서행 차선으로 가는 지도, 세 번째는 추월 차선으로 가는 지도입니다.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이 책 전체에서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도를 선택하든지 간에 부에 대한 가치관은 각각의 지도가 지닌 부의 방정식을 따르게 될 것이다. 부의 방정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방정식이 있다는 거, 하나의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각각의 지도는 특정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 각각이 가리키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세 가지 그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 목적지죠, 목적지. 자, 인도로 가는 지도를 선택한 사람은 결국은 가난이 종착지이다. 서행차선 지도를 선택한 사람은 평범한 삶을 그 목적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추월 차선을 선택한 사람은 그 부를 향하는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지도를 그 뽑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핵심 사고방식을 결정하는데 사고방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채에 대한 인식, 시간에 대한 인식, 교육, 돈, 수입원, 부에 들리는 주요 전략, 부에 대한 인식, 이런 각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 세가 어떤 지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부의 방정식, 목적지, 책임감과 통제력, 삶에 대한 인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도로 갈 것이냐, 서행 차선으로 갈 것이냐, 추월 차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 바뀐다는 겁니다. 이 하나를 바뀜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있잖아요. 교육에 관한 거 있잖아요. 인도를 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죠? 그냥 한탕주의를 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행 차선의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좀 소극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까지의 어떤 졸업장을 받고 거기에 따른 어떤 간판, 레벨이죠. 완장, 일종의 명찰을 찰 정도의 어떤 자기의 그 자격증 같은 그런 걸로 소극적으로 교육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추월 차선을 가는 사람들은 그 소위 부자들의 사고방식은요,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죠. 꼭 대학원에서의 공부가 아니라 항상 책을 읽고 있죠.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조사를 하고 공부는 죽을 때까지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속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지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각각에 대해서 부채 문제, 시간 문제, 교육에 관한 문제, 이렇게 각각의 인식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죠? 참 정확한, 좀 무서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대단히 무서운 지적이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 두 번째 그 서행 차선의 평범한 삶을 그냥 밥 굶지 않고 있잖아요. 대충 살다가는 그런 서행 차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게 좀 느슨한, 물론 꼭그 서행 차선을 선택한 사람들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더 적극적이고 더 의욕적이고 뭔가 그 약간 추월 차선을 선택한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그죠? 어떤 그런 식으로 달라져 버린 바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나는 어차피 비싼 차 람보르기니를 못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고 싶다. 나도 대단한 부자가 되고 싶어.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람보르기니를 살 거야. 그리고 저 차를 타고 독일의 아우토바를 활보할 거야. 달려볼 거야. 이런 있잖아요. 그죠? 야,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또 이제 필자의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도는 가치관에 따라 만들어진다.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이란 공식이 있죠. 물리학의 공식.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처럼 물리학이 이 세상을 지배하듯이 각각의 공식은 여러분이 지닌 부의 가치관을 지배한다. 그리고 물리학을 수학의 절대적 규칙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듯이 부의 방정식 그리고 부의 확률,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일종의 물리학에서 물리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공식이 지배하듯이 부의 세계에 있어서도 부의 방정식이고 부의 공식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의 방정식, 부의 공식, 부의 확률일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요즘에 이제 이것을 쭉 공부해 가면서 느끼는 게, 그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방정식인 것 같아요. 부자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그 반드시 꼭 하는 필수적인 어떤 행동 습관이 있고, 그 행동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자들은 누구나 아침 일찍 일어난다든가, 또는 부자들은 항상 메모를 중요시하고 항상 메모를 한다든가, 그죠? 그다음 부자들은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가, 또는 항상 공부하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부자들만이 보이는 그 좀 특징이 있죠. 일종의 그런 것들이 공식이겠죠, 그죠? 자, 어쨌든 오늘 두 번째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